안녕하세요.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사 토크 시간으로 제목은 가르치며 배웁니다. 가르치며 배웁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광역시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이 평교사로 40년간 교단에 섰다가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책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내용은 소개를 못하더라도 이 제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가르치며 배웁니다. 저도 목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표현, 이 말을 저는 인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이 맞다. 이 책 제목과 같이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주의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심지어 70세 넘은 어르신들에게도 이 성경을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 마음과 성품과 내 생활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런 말을 말해가 되겠는가 하는 양심의 소리, 양심의 고백 그런 것들을 종종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살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은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은 사람은 저도 물론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을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에 사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있겠지요. 만큼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 양심에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 사실 그것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글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도 제가 이렇게 아내를 가까이서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때로는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헌신적으로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에는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이나 이웃 간이나 친구 간이나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분이 쓴 책 가르치며 배운다. 가르치며 배운다. 저도 이 말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소 때로는 상당히 내게 부족한 게 있고 미비한 점이 있고 아직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한 내 생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기는 바로 가르쳐야 된다. 전하기는 바로 전해야 된다. 말하자면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주의하고 강의하고 그것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지식을 따라서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는 말씀대로 전해.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교과서에 있는 대로 또 교육 지침에 따라서 물론 이제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겠죠.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육이 그래도 선진국 교육이 되고 또 교육 제도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 제도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죠. 때로는 양심불량처럼 말이에요. 양심의 저촉을 받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분처럼만이 40년간 교단을 지켰다는 것. 그것도 평교사로. 평교사로 40년을 교단을 지켰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사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교사만을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로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그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사 토크 시간에 가르치며 배운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을 전에부터 알고 있는 말인데 이런 제목을 보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어요. 책 표지를 찍어서 이것을 오늘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내가 자격이 부족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비양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 내용대로 법대로 제도를 따라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잘 주의해서 풀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또 자리에 앉아서 때를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지식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아주 많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만 해놓고 자기는 그냥 정말로 양심불량자처럼 비윤리적인 사람처럼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말은 하고 생활은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할 때에 선거운동하는 구호를 보면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자기가 그거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 이런 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뭡니까? 아주 큰 이슈, 큰 정책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가 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대통령 때에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4대강 바닥을 파내서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러면 홍수 피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산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물론 식수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4대강 중심으로 대대적인 그런 토목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데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았다. 그 정책이 옳았다. 강바닥에 토사, 모래와 흙들이 섞여 있는 그걸 파내서 강바닥을 더 넓게 하고 깊게 해서 그리고 앞에 댐같이 수문을 만들고 이렇게 물을 막아서 많은 물을 저장해 놓을 때 오는 그 유익함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큰 돈이 들지만 다시 시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옳다. 또 하나는 뭡니까? 원전 사업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그 원자력 발전,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야당에서 얼마나 우리 동네는 절대로 원전을 세울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혜택이나 유익이나 지역 발전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일자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유익함이 많다고 경쟁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것을 이렇게 건설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원전을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원전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업과 또 그 인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통은 물론이고 변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태평양 연안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가까운 동해안 쪽으로, 동해 지역 쪽으로 그 원전이 많이 건설됐습니다. 서해 쪽은 갯벌이 있고 간만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동해 쪽으로 원전이 많은데 이 동해 쪽에 많은 원전이 건설된 이 전기를 서해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남해로 이것을 전기를 끌어가는 것이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도 원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부터 반대론자들이 우리 동네는 못 온다. 우리 동네는 원전을 세울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자기들은 건설을 원치 않았던 그 원자력 발전, 원전을 다른 동네에서 원전을 세운 그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고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간악한 생각들입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는 우리 지역에 원전을 세우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원전은 우리 지역에 세워서 그 지역에서 그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아주 간교한 간악한 정신을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르치며 배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들도 대상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민주사회로, 복지사회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해 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